개인 투자자들은 잭슨홀 회의, 잭슨홀 미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잭슨홀 미팅은 당초에는 캔사스시티 연은이 어 농산물 중심의 그런 학술 컨퍼런스를 했던 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1982 년도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벤 버냉키가 여기서 인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정책을 인제 2010 년도에 아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연준이 사실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개념인데요. 양적 완화 정책 2를 발표하면서 잭슨 홀 미팅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잭슨 홀 미팅의 그 향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설을 할 텐데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인가 뭐 이렇게 네네.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설 내용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지금 뭐 미리 힌트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는가요?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26일 날 뭐 경제와 정책 제약에 대한 재평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연설에 나설 텐데요. 어 지금 5 일간은 관전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파월이 9 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비치는가.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가 연준이 기준 그러니까 중립 금리 수준을 어디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은 9월 달부터 미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등 모두 950억 달러 규모의 그런 양적 긴축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말까지 양적 긴축 규모가 한 1조 1,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월가는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50bp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준은 내년부터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MBS의 경우에는 미국채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양적 긴축에 따른 파장이 MBS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데요. 가격이 MBS의 금리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리 파급 경로를 상당히 단축시키는 효과까지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버금가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가파르게 진행된 달러화 강세가 결국은 저희들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강한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가 얼마나 가팔랐냐면요. 달러 인덱스, 주요 통화 6개국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난 1월 6일 날 89.192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저점을 기록했는데요. 대비해서 어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한 21.7%나 올랐습니다. 월가는 이게 적어도 기준금리 50bp 인상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면 단순 계산만으로 QT하고 양적 긴축하고 강한 달러의 효과만으로도 100bp 가량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이 9월 달에 75bp 가량의 그런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나설 경우에는 명목금리 기준금리 상한선이 3.25%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에서 저희들이 시사점을 얻을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오전 전까지는 파월이 매파적
행보를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로 달러와 환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오전장에 경신을 했었습니다. 0.998대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은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는 데 비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차별화가 주목받으면서 유로화 환율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전장 마감 무렵에 PMI 지수가 나오면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지수도 좀 경기 둔화를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어서 파월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는 매파적 분위기로 흐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그동안 그 중립금리 수준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이런 양적 긴축이라든지 달러와 강세라든지 등을 감안한 연설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 등이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연준에서는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가격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가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긴장한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잭슨홀 미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바로 직전에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그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PC 물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예, PCE는 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CPI는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발빠르게 재구성할 수가 없지만 PCE는 1년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주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요. 지금 시장은 그는 PCE 이 가격 지수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걸 빼고 봐야 얼마나 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티키하다고 그러는데요. 좀 기조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4.8% 정도 올라서 전월하고 비슷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월 속보치도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연율로 한 0.9% 기록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에 금리 인상폭 50bp냐 75bp냐 지금 박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5bp가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50bp가 높아졌다가 지금 둘이 비등비등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해당 전망에 대한 월가의 그런 비중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요동을 쳤습니다. 당초에는 75bp 인상을 60% 이상으로 반영했다가 40%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전날 50bp 50% 수준으로 지금 올라섰고요. 지금 시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지금 50bp냐 75bp냐를 놓고 지금 인상폭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한 건 결국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질문에 있었던 거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요새 시사 경제 용어로 스탑앤고, 스탑앤홀드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전 연준의 정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스탑앤고 우리 한국에서 그 인기 있는 그런 도박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스탑앤고는 통화정책 기조가 급변침하는 부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폴 볼커
앞서 말씀드린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들어서기 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화하다가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다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이렇게 통화정책이 급변동하면서 대래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고 경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연준의 뼈아픈 실수를 일컫는 용어가 스탑 앤 고이고요. 스탑 앤 홀드는 내년 연준의 기조를 월가가 점치는 용어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금리 수준에 빠르게 도달한다면 당분간은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게 스탑 앤 홀드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9월 달에 75bp를 인상할지 아니면 50bp를 인상할지 그리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얼마나 앞서 말씀드린 양적 긴축에 따른 파급 효과, 강한 달러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연준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는 지난해에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양적 완화의 금리 인하 효과가 적어도 75bp는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놓고 보면 연준은 분명히 양적 긴축이나 양적 완화에 따른 그런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효과에 대한 그런 분석 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면 향후 향배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